안녕하세요. 34회 시험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또 35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34회 문제는 33회보다 조금 난이도 면에서는 비슷한데 약간의 대동소이하지만 약간 비중은 좀 낮았다. 그래도 4문제 정도는 아예 손을 대기가 어렵다. 그런 정도로 난이도 면에서는 작년 33회와 비슷한 내용으로 높게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을 해 봅니다. 자, 25번부터 갑니다. 조세 총론은 2문제가 출제되는데 조세 총론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보죠. 국세기본법에 국세의 제척기간,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제척기간이죠. 그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납세자가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어요. 이때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5년이에요.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기타 국세나 나머지 지방세는 사기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것도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 3번 감사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부과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다시 수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점 시작되는 날짜는 언제냐 이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여러분 부과주의 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그날부터 부과 제척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신고 기한 다음 날이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종부세는 고지서 부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 기준일,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세 기준일 언제죠?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 성립하고 그날부터 기산 시작이 됩니다. 다음 납세자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10년이에요. 10년. 그런데 여기는 몇 년? 국세나 그 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상속세, 증여세 말고죠. 그래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몇 년? 7년으로 되어 있다. 부과 제척 기간.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10년도 있지만 여기는 몇 년? 7년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 올바른 건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맞추기가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문제죠. 난이도 면에서는 높게 형성이 된 문제입니다. 다음 26번 국세, 지방세, 연대 납세 의무,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2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관계를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 공유물, 공동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데 다만 공동주택은 뭐하고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하면 그 사람들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죠. 다음 그래서 틀렸고 2번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죠. 공동소유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는 지분만큼 나눠서 각각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고, 공동사업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합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 틀렸다. 역시 종합소득세도 연대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 또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으로 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상속세, 취득세 맞습니다. 다음 5번, 어느 연대 납세 의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때는 다른 연대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5사람이 공동으로 지분이 똑같다. 20%씩 연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5명인데 그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 20%만큼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납세 의무가 소멸됐잖아요. 갑은.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4사람은 연대 납세 의무는 소멸시효 완성된 20% 부분은 빼고 나머지 전체 80%에 대해서만 연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절대적 채권에는 소멸되는 지분만큼 연대 납세 의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지분만큼은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도 소멸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4번. 이렇게 25번, 26번 문제는 다소 수험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세법은 조세총론을 광범위하게 물어봅니다. 다음 27번, 이제 지방세,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건축물 중 건축물에 대해서 조작 설비, 부대 설비를 설치를 하는데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에 부착이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한 것만큼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때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다른 사람이 설치했을지라도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맞죠? 우리가 늘 다뤘던 지문입니다. 다음 4번,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답을 주고 대지로 받았으니까, 환지 받았으니까 지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액이 부한 경우,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는데 누가 취득세 내야 되느냐 얘기해요. 환지 계획에 따라 되돌려 받은 요 환지에 대해서 새로운 토지 받은 것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틀렸죠. 사업 시행자. 또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그랬는데 틀렸어요. 환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공사비 대가를 받은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 개정돼서 들어왔던 지문입니다. 예, 다음 3번,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는 기본이 증여로 가잖아요. 그런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봅니다. 양도 행위로 본다. 맞고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부모 자식 간의 또는 부부 간의 부담부 증여는 국가에 관련된 채무로서 명백하게 입증됐을 때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죠. 그러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조미속이 아닌
특수관계인한테 부담부 증여는 전체 재산 중에 채무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딱 나오면 이때는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죠? 채무 부분이에요.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맞고요. 부동산 승계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자기 앞으로 등기 형식상 절차 등기 안 했어도 취득으로 보죠. 그래서 이때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틀린 지문은 2번 개정됐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 못했을 지문이지만 왜 이것을 찾을 수 있었냐. 틀리지 않고 대다수 맞췄는데 왜 그러냐. 1번, 3번, 4번, 5번 지문은 늘 우리가 공부했던 지문이에요. 다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2번이라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셔야지 한 단원만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올바른 거 골랐고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28번이죠. 28번. 지방세 기본법령,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그랬어요.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예요. 그러면 성립에 관한 설명 얘기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죠. 이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다음, 부동산 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자, 증여 계약만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공증받았어요. 그래서 공정증서나 화해증서, 조서 등으로 입증,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맞죠? 등기 안 하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입니다. 이날이 취득식이에요. 근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가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확인할 수 있는 때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식이다. 맞습니다. 다음 4번. 민법에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 등록한 날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점유 시효 취득과 또는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넘겨받은 토지 중에서 조합원한테 귀속 되돌려주지 않는 그런 토지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소유권 이전해가라 고시가 되면 여기는 준공 인가 고시일 그랬는데 틀렸죠. 그래서 우리 법률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면 그 다음 날 등기를 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고요. 이 문제 역시도 1번, 2번, 3번, 4번은 늘 우리가 많이 다뤘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리기 어려운 문제죠. 이거 다 맞으니까 요거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두 문제는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고요. 자, 그러면 29번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공동소유 말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12억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 표준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합니다. 다음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할 때 합산 대상에서 보한다. 배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임대기한 주택수 충족한 이런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예,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임대사업하는 주택 또는 사업에 관련된 거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나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 이런 주택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 이런 것은 투기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종부세 부과하지 않죠. 다음 그래서 3번은 2번은 맞고요. 3번 하나의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주택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다음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서장한테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요건 틀렸죠.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또는 동거 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어요. 그래도 혼인의 경우는 5년 동안 부모님 동거 봉양은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보죠.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라. 그런 규정은 없다.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이에요.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각각 봐준다. 몇 년, 5년 별도로 신고 여부 없어도.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 다음 2주택을 소유하여 1000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죠. 법인 소유 주택은 2주택이면 1000분의 27, 3주택이면 1000분의 5 이와 같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건 법인이죠. 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은요. 개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만 9억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했잖아요. 그런데 법인 소유 주택은 공제값에 0을 공제하는 거니까 공제하는 게 없다. 그래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하는 금액이 없죠. 그건 전체 금액이란 얘기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역시 틀린 것도 몇 번? 4번.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쭉 공부하셨다면 그리 어렵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종부세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분들은 혼동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30번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인데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을 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 맞습니다. 고지서 발부. 다음 2번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원래는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가 원칙인데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죠.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2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라.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느냐? 이것이 틀렸죠. 신고 납부로 하겠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무서장한테 보아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을 수 있는 지문이고요.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하면 요거 맞습니다. 이것도 올해 개정돼서 4월 달에 개정돼서 들어온 내용이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다. 그래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유예할 수 있고, 이때 조금 더 들어가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면 납부 유예할 수 없어, 신청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이에요. 한해서만. 맞습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된 납세 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그래서 없어지거나 또는 증여를 했다, 이런 경우는 납부 유예를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 종부세도 문제에서는 큰 내용은 아닌데 요 4번하고 5번 지문은 많이 다루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제가 수업하면서 백선 문제나 또는 마지막 수업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세법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특강이나 또는 문제풀이 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35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에서 틀렸고 30번도 어려운 문제 맞추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1번,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단 지방세 관계법상 감면이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법령에서 정하는 무슨 선박? 고급 선박. 여러분 재산세 사치성 재산인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고 그 외에 사치성 재산 고급 선박이 아닌 고급 오락장이나 또는 해원제 골프장 건축물 사치성은 우리 부동산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급 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 오락장 건축물 표준세율보다 높다. 맞잖아요. 1000분의 50이니까 5%. 예, 다음 특별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주거지역에, 여러분 주거지역에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공장 건축물은 있을 장소가 아니잖아요. 공장 건축물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1000분의 2.5예요. 근데 주거지역은 입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예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1000분의 5, 2배죠. 다음 3번, 주택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의 표준세율은 최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은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0.5부터 1000분의 0.5가 적으니까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3.5 이렇게 1세대 1주택자는 이런 누진세율인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항공기 표준세율은 1000분의 3, 일반 선박이나 항공기는 1000분의 3이죠. 그래서 고급 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 세율과 똑같다. 선박하고 일반 선박과 항공기 1000분의 얼마? 3.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요까지 맞죠?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틀렸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세율을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거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예요.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만. 그죠? 해당 연도. 그래서 잘 이해는 안 가더라도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않았더라도 이거 계속해서 들었더라면 수업을 참여하신 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31번 보셨고요. 다음 32번 재산세 부과징수 재산세에서 두 문제만 출제됐는데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부과징수할 세액의 절반이죠.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지서 발부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부과하라. 7월 달. 여기서 틀렸죠. 9월 16일이 아니라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재산세는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재산세 징수하려면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맞고 재산세는 6월 1일 날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리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는 경우 틀린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무덤 묘지죠. 묘지에 대한 등기는 당연히 비과세고 회사 정리 특별청산 법원의 촉탁 등기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 정부 등기 등록은 비과세요.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라면 우리도 뭐한다? 과세. 여기 과세하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기재된 거 표시 변경 이와 같은 등기 등록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렸고 등록면허세도 그리 어려웠던 부분은 아니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 기관에 대한 등기 등록은 우리도 뭐한다? 과세를 한다. 34.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납세지 여기를 어디로 할 것이냐. 등록관청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습니다. 또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재산세에서도 나오고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허세 나올 수 있는데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나왔죠? 예, 맞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가 표준액이죠. 주택이니까 개별 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축물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표준으로 한다. 취득세에서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죠. 맞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자가 무한가에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에요.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틀렸죠. 많다면 신고 가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어디서? 요거.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고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으면 신고한 가액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채권자
대위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신 등기하는 사람, 채권자, 대위자는 등록면허세 또는 뭐 취득세 똑같아요. 취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도 예, 특별히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틀린 부분은 4번이 됩니다. 자, 35.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갑이 국내주택임대현황 AB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년 동안이죠. 계산한 주택에 대해서 2023년 사업소득으로 총수익금액이 얼마냐. 총수익금액이 뭐예요? 연간 임대료 받은 거. 간주임대료를 쓰면 그것까지 다 더하는데 이때 자 주택에 대해서 적격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4%,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4%를 계산하라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A주택도 있고 B주택, C주택 임대사업하는 거 주택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래는 임대료 받은 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 월세 계산하면 그게 1년 동안의 임대소득이죠. 그리고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임대료 말고 별도로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 임대료 계산인데 이때 3주택이면 3주택 소유자인데 이때 요 B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얼마? 2억 원 이하. 요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빼라.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그럼 얘는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은 2주택 소유자다. 그죠? 왜? 소형주택 요거는 주택수에서 뭐하니까 제외. B주택은 빼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 2개니까 3주택 소유자가 아니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고 월세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정리.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간주임대료 계산은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주택이고 3억 원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뭐한다?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때 소형주택이 바로 뭐냐? 전용면적 뭐예요? 40제곱미터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빼라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주택은 소형주택이니까 주택수에서 빼요. 그럼 주택은 2개니까 간주임대로 계산할 수 없다.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해요. 그러면 총수익금액은 총수익금액 보면 총수익금액은 이제 계산해 보죠. 이거 간주임대로 계산하니까 첫 번째 무슨 주택? A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얼마예요?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1년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니까. 그리고 또 C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로 계산은 안 하지만 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1200만 원. 그래서 총 수익금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여기서는 간주임대로 계산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3주택 이상 소유자인데 소형주택은 제외되니까 소형주택 빼라. 그럼 주택이 몇 개야? 2개니까 2주택 소유자는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한다. 그럼 월세 받은 것만 계산하라. 그게 총 수익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죠? 예. 틀릴 수 있는 문제다. 36번 양도독세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인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갑니다. 맞죠? 다음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자산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했어요. 등기 먼저 했으면 당연히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허가를 안 받았네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가 안 나오니까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다음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을 대금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틀렸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할 때 대표적으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대금 다 청산했어요. 주택건설 회사에 잔금 다 줬어. 그런데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준공이 안 됐으면 대금 결제 끝났어도 그 아파트는 취득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나중에 공사가 준공돼서 다 끝났을 때. 그래서 해당 자산의 완성 또는 무한날 확정된 날 하면 준공이 됐다면 그때 취득한 걸로 보는 거지, 대금 결제 먼저 끝났다고 해서 대금 청산한 날 사고 파는 걸로 보는 거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대금 청산이 끝났어도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된 날 확정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 2, 3, 4번의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틀릴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37번. 양도로세 과세 표준이 적용되는 세율. 저는 올해 양도로세 세율할 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하고 주택 요 세 가지는 필수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율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내 자산을 2023년도에 양도했다. 보유기간이 6개월, 1년이 안 됐어요. 그럼 상가 부동산은 1년 안 됐어도 투기에 이용되지 않잖아요. 단기 매매 차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100분의 50 틀렸고, 10개월 보유한 소득세법의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을 1년 안 돼서 양도하는 건 단기 매매 차익, 즉 투기다. 70%죠. 맞습니다. 그럼 1년 6개월 가지고 있다 양도하는 부동산은, 자, 주택 입주권 빼고 일반 부동산은 1년 안 되면 50%, 1년 채웠으면 40%예요. 1년 10개월인 조합원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예요. 60%. 1년 미만은 70%. 그리고 분양권은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하더라도 분양권은 70%, 60%밖에 없어.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없었는데 샀다? 그럼 투기다. 그래서 요거 몇 프로? 6에서 45% 그랬는데, 요거 틀렸죠? 예, 요게 아니라 2년 6개월이잖아요. 2년 이상 했어도 요거는 분양권이니까 요거는 몇 프로? 60%다. 분양권은 60%, 70%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2번. 요게 아니라 6에서 조합원 분양권은요.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60%로 적용하는 거지 6에서 45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올바른 건 2번이 되고요. 자, 다음 38번. 소득세법상 양도득세 과세 대상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전세권 과세 대상 맞죠? 임차권은 반드시 부한 거 등기된 것만, 등기 안 된 거잖아요. 과세 대상 아니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하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 여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양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평가해서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부동산과 따로 별도로 평가했다는 얘기는 구분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구분해서 신고하면, 같이 양도하더라도 구분해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올바른 것은 2개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예.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맞아요. 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면서 측량을 다시 하면서 내 토지의 일부가 감소돼서 도로 등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내 면적이 감소됐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게 조정금이죠. 그러나 그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조정금 받은 건 비과세요. 다음, 건설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공사비 대가로 받은 채비지를 준공공사 되기 전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그걸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 공사비 대가로 받은 요 토지를 환지처분 공고가 나기 전에 매매를 했으면 내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팔잖아요.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양도한 건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부득이한 사유니까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환지받아야 될 토지 있죠. 환지받을 토지를 내 앞으로 등기 못하고 중간에 파는 거,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3번하고 4번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앞으로 등기 못하고 양도하는 건 부득이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다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분할하는 농지로서 쌍방 토지가액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됐을 때 비과세죠.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쌍방 토지 가격을 비교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토지 가격 큰 쪽에 4분의 1을 뭐하라? 초과 틀렸어요. 초과가 아니라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39번에 틀린 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 거주자 갑이 2023년 양도한 국내 소재 A주택이죠. 등기됐고 과세 표준은 얼마냐 그랬어요. 2023년 A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고 나머지는 증빙자료를 수치 보관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자,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려면 우선 양도차익은요, 양도 실거래 가격이 원칙이니까 요 25억에서 요거 취득가격 얼마죠? 19억 얼마 5천만 원에다가 여기 자본적 지출 실제로 들어간 거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빼면 양도차익이 5억 나오는데 1세대 1주택은 이거 다 과세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5억 곱하기 이것은 얼마에 팔았을 때죠? 전체 25억에 양도했을 때 발생한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25억에서 12억까지는 빼고, 왜? 고가주택은 비과세,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니까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거주기간이 각각 5년 그랬잖아요. 5년이니까 1년에 몇 프로씩 20%씩 각각 40%를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하면 과세표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일반 자산의 양도차익은요 25억에서 19억 5천 취득 가격에다가 요거 자본적 지출 합쳐서 필요 경비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빼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다. 그런데 이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은 별도로 다 과세하면 안 되니까 요 5억이 나왔잖아요. 이 5억 원 곱하기 25억분의 12억을 빼고 25억으로 나누니까 2억 6천만 원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2억 6천만 원이잖아요. 2억 6천만 원에 보유기간별 5년인데 여기에 몇 프로예요? 4%씩이니까 20% 이렇게 해서 합이 40%죠. 40%를 곱했더니 1억 400만 원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러면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금액은 자 2억 6천만 원 양도차익에서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뺐어요. 그랬더니 1억 560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나오면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1억 5,600만 원에서 기본공제 등기됐으니까 250만 원을 빼면 1,53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시험 보고 나서 전화 왔는데 보니까 저는 이거 계산하는데 골치 아파서 포기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니까 끝에 얼마? 50만 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번하고 몇 번? 3번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확률, 그래서 1번으로 갔더니 1번이 맞더라 이거지. 기본공제 250만 원 빼니까 끝자리가 5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50만 원 나오는 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풀었다. 동물적인 감각이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34회 시험은요, 작년 33회 시험과 난이도 면에서 비슷하지만 약간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느 한 단원이 아니라 이제는 틀을 깨졌어요. 취득세는 무조건 3문제가 아니라 2문제, 재산세도 3문제 나오던 게 연달아 지금 2문제가 나왔고요. 종부세에서도 한 문제 나오던 것이 2문제 나왔고, 임대소득은 경년제로 나왔었는데 계속 33회, 34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방법으로 35회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될 것 같으니까 35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꾸준하게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해설 강의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고 그러면 네이버 밴드의 김성래 세법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애정 표시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